자, 여러분 교재 6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공식 3개가 주어진 유형의 문제인데 작년에 이런 유형으로 출제했었죠. 자,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죠? 0.5. 교차 탄력성은 0.2.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소득 탄력성은 0.1. 자, 우선 한번 적어볼까요? 우선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뭐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여기 0.5.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죠? 0.1? 1. 자, 교차 탄력성은? 자, 교차 탄력성은 0.2가 되겠죠. 자, 여기 빌라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보는 게 0.2. 이렇게 수식이 3가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10% 상승. 자, 소득은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도 몇 프로? 10% 상승한다. 수입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죠. 첫 번째는, 자, 첫 번째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5% 뭐 한다? 감소하죠. 5% 감소, 10% 0.5를 곱하니까. 자, 두 번째는 0.1은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아파트는 무슨 상품? 정상제. 정상제는 소득이 뭐 한다?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뭐? 증가하는 상품. 우선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1% 증가한다. 1%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 줄어들었고 1%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뭐죠? 아파트 수요량은 이전과 뭐 한다? 우리가 같아지려면 가정을 했죠. 이전과 같아지려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5% 준데 1% 늘었으니까 여기서 몇 프로 늘어야 돼? 4% 늘어야겠지. 그래야 아파트 수요량은 불변이지. 근데 수의 교차 탄력성 0.2는 0보다 크니까 아파트와 빌라는 서로 대체 관계는 상품. 그래서 어떻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죠? 빌라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뭐 얼마? 빌라 가격은 0.2분의 얼마? 4%. 그래서 몇 프로? 20% 뭐 한다? 20% 뭐?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20%, 4번 정답. 이렇게 수식 3개를 이용한 문제가 작년에 한번 출제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다른 거 다 출제했거든요. 지금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2가지를 이용한 문제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우리 한번 6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지문이 많이 나와요. 63번 문제. 틀린 걸 묻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 가정이 나왔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한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뭘수록? 비탄력적. 자, 한번 볼까요? 자, 공급은 기울기가 급하면 뭐다?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린 건 1번 그림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유형의 그림이요. 원래 정답 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균형이에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고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상승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1번 설명인데, 그래서 비탄력적 더 오른다 더의 포인트. 이게 포인트.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수요의 교차. 교차는 상품 두 개입니다. 분모는 뭐죠? 교차에서 분모는 가격.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관련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 분모는 가격, 분자는 수요량. 그래서 맞는 질문. 3번 공급이 감소할 때. 자, 그럼 3번은 요 얘기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또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오르느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많이 오르고,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오르게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비탄력적 뒤에 더, 요게 두 가지가 포인트. 맞는 질문. 자, 네 번째,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뭐다? 완전 탄력적. 여러분 항상 수평선, 수직선이 나오면은 예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 자, 이렇게 주어졌죠. 주어진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의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지만은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비교했을 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불변. 4번 정답.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은 뭐죠? 수직선. 자, 수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뭐다?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문제는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비교하면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예,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하지 않고 균형 가격은 뭐한다? 하락을 한다.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4번 정답인데, 여러분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서 작년에도 정답 물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답은 이런 예외에서 많이 묻고요. 원래는 이쪽에서, 왼쪽 이쪽에서 정답 물을 가능성이 높다. 1번, 3번 지문 주의해 두시고, 이런 지문에서 원래는 정답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나오면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미축. 이게 포인트고요. 자, 임대료 변화,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하여튼 부동산은요,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단기에는 변하지 않아요. 단기에는 임대료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장기로 가면은 건축 그 뭐라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뭐 증가. 장기로 가면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는 뭐다?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뭐다? 증가한다. 이게 장기. 4번 정답.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도 변화가 없지만 장기는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임대료는 뭐다? 하락을 한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이 나는 소비량이 5개를 소비해요. 본인이. 그런데 시장에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소비자가 2명 있어. 몇 개 소비해? 본인이 5개 소비하면 그 사람도 5개니까 시장은 몇 개? 10개. 되겠죠? 근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10개인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68번 문제인데, 자, 어떤 시장에서 동일한 수요 함수와 갖는 2명의 수요자와 또 동일한 공급 함수를 가지는 또 2명의 뭐다? 공급자가 있다. 2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지금 얼마? Q리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얼마? 10.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자 신경 쓰지 마세요. Q는 수요량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Q가 5개 소비한다. 그러면 2사람이 몇 개? 10개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면 양변에 뭐? 2 곱해주고, 10사람이면 양변에 얼마? 10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2사람이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준다? 1을 곱해줘. 양변에. 2사람이니까 그러면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풀까요? 자, 괄호를 풀면 얼마? 마이너스 2p 플러스 20.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뭐? 아까 Q는 개별 소비자고, 이제 2사람 시장이 있으니까 이건 시장 수요량. 시장 수요량이 이렇게 나와요. 자, 공급은 얼마? 공급은 2p 마이너스 5. 2p 마이너스 5인데 또 몇 명 있다? 2명 있으니까 양변에 또 뭐를 곱해준다? 또 1을 곱해주면 되지. 2 곱하기 Q리꼴은 곱하기 2p 마이너스 5. 또 괄호를 풀면 얼마? 4p 마이너스 10. 또 2Q는 뭐가 돼? 시장 공급량. 자, 여러분 균형일 때는 항상 문제에서 지금 균형을 물을 때는 항상 뭐가 같다? 시장 수요량과 뭐가 같다? 시장 공급량이 항상 같다. 여기가 포인트. 그러면 시장 수요량은 얼마? 지금 마이너스 2p 플러스 얼마? 20. 여기 시장 수요량. 시장 공급량은 4p 마이너스 10.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넘어가면 얼마? 6p. 6p는 얼마? 넘어가면 20에 10을 더주니까 30. 양변을 6으로 놔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 5. 균형 가격 오니까 대입시켜주면 균형 거래량은 4, 5, 20에 10 빼니까 얼마? 10. 균형 가격은 5, 균형 거래량은 10. 1번 정답. 만약에 우리 이제 문제 풀다가 균형 상태에서 탄력성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 그럼 균형이 P5, Q10일 때 탄력성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 못 구해요. 왜 못 구하냐 하면은, 미분을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미분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못 구해. 그런 문제 나오면은 과감히 답은 찍어라. 어쩔 수 없어. 그건 찍어야지. 미분, 우리가 미분을 배우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Y리꼴
AX 미분을 하잖아요. X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할 때 A가 나오는데 요걸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걸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고등학교에 Y 프라임으로 배웠나? 이걸 배웠어요. 도함수. 그러니까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탄력성이 원래 미분 관련이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미분을 딱 출제했더니 손을 못 대. 답은 5초도 안 걸리는데 문제 미분을 못해서 답을 못 풀어. 아까 얘기했잖아. 균형 상태에서 점탄력성 구하라 출제를 했더니 균형은 구했는데 뭐를 못 구한다? 미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헛했지. 여러분 요즘에 그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요. 암기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 예? 예? 그 요즘에 옛날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시험 문제 강사가 얘기 안 해준 거 나오면 먼저 하세요? 출제위원이 잘못됐다. 욕을 해. 그건 잘못된 거지. 1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이제 그때 방송이 있으니까 강의를 해줬어. 근데 학원에서는 이런 거 출제 안 하면 해서 막 강의를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다 출제됐어. 누구 잘못? 강사 잘못? 출제원 잘못? 강사 잘못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론 99% 과락이었어. 12회 시험입니다. 15회도 99% 과락이지만은.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출제위원들은 뭐를 대학교에서 학생 얘기를 해. 이런 형태로 출제하겠다. 이제 하는데 강사들은 늘 암기비법. 그거 안 나오거든. 요즘 보세요. 암기비법 안 나와요. 문제 한 10문제 정도는 뭐 풀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쉽지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암기하는 게 빠르다. 근데 문제는 암기하고 이해를 하면요. 문제 못 풀어요. 그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쳤는데 1차 시험에 또 거기도 90% 이상 과락이야. 1차에. 왜 과락인 줄 아세요? 이러지. 왜 암기를 시키냐 이거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문 약간 바꾸니까 다 틀리지 뭐. 그래서 이번에 주택관리사도 90% 과락. 감정평가사도 90% 과락. 이게 뭐가 잘못되긴 잘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암기로 강해. 예? 아니 왜 걱정되냐 하면요. 이번 시험도 걱정될 것 같아요. 예? 개론하면 암기가 뭐가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지. 그래서 사실 걱정이 좀 되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면 민법도 뭐 암기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걱정이 돼. 있죠? 예? 저도 몰라요. 얘기 들으니까 암기 한데 모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출제위원분이 동철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7글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누가 출제합니까? 하더라. 나도. 이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출제하는데 무슨 얘기 하더라고요. 7글자.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지. 민법 몇 조. 그건 난 귀에 딱 듣지. 민법 몇 조. 이런 거. 근데 문제는요, 이해를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늘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시험은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늘 작년도 그렇지만. 그래서 암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배운 용어 중에 요것을 저한테 질문을 왔어. 이 변호사가
변호사 질문한 것도 그렇지만은 요걸 질문해 왔어. 예? 요거 또 소송 들어간 거 봐. 질문 왔는데, 예? 교수님, 요거 하는데, 요거 복수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변호사 할 때 경제학 원론 시험 쳤죠? 경제학 원론 뭐 배웠어요? 예? 경제학 원론 3.1공제 배웠을 거 아니야. 3.1공제 책 몇 페이지 봐라. 딱 치면 나왔다. 너 찍었지? 변호사가.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아니, 학생들이 그걸 뭐 이의 신청한다고? 야, 맞는 답을 왜 이의 신청해? 그래서 이제 질문 딱 보여줬지. 이렇게 해서 간다. 너 이거 신청하면 너 변호사 앞으로 아웃이야. 했어.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이의 신청 너무 많이 해. 예? 국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아까 있잖아요. 이의 신청은 우리들이 해요. 교수들이 알아서 전화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신청 100명 하든 10,000명 하든 관계없어. 틀리면 틀린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 이상한 소문이 들어서 이의 신청 많이 할수록 뭐 된다.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많이 할수록 오히려 안 받아줘.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쁘거든. 교수들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알아요? 이 시험은 국어 해석도 못한다고 그냥 소송 가버려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이걸 그래서 다 소송 간 거 아니에요. 소송 가서 따져야 진짜 학문적으로. 소송 가면 학문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가 못 들어와요. 누구?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송 들어갈 뭐 문제면은 이 신청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개론의 공법 문제도 나오고 공식법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개론에 공법 공식법 문제 나오냐? 개론이니까. 우리 개론상 안 다룰 뿐이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원래 다 출제되는 범위예요. 개론에. 근데 그거 갖고 막 따지니까 출제도 열받지.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민개공이 아니야. 개론이 가장 중요해. 옛날엔 개론 공부하는데 6개월, 민법 2개월 공부했어. 옛날에 개론 과락인데 요즘은 개론 쉽게 내서 뭐 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옛날 1차 통과에 2차지. 옛날에 민법, 개론, 공법 1차 시험했어. 민개공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2차는 쉽지. 1차만 통과하면 합격인데. 그만큼 1차가 중요한데 요즘은 거꾸로 된가 봐. 2차를 막 신경 쓰래. 1차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아까 얘기하는 게 지금 모든 시험은 다 1차를 중요시하는가 봐요. 감정평가사 시험, 주택관 시험 1차 90% 이상 과락입니다. 2차 뭐 진짜 없어. 올해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아까 했지만은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너무 암기를 많이 했다. 다 평가 그래. 원래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왜 그래 됐는지 그 원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쉬운데 우리 보기에는 작년보다 더 쉬웠던 것 같은데 모든 시험이. 근데 학생들 분은 더 어렵다. 너무 암기를 했다 이 얘기. 자,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원래 공부할 때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항상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1차를 통과할 때 개론은 뭐 별 문제 없어요. 계산 문제 안 풀 거죠? 예? 안 풀 거잖아요. 계산 문제 다들 가시면은 전자계산기를 가져가시는데 시험 시간에 전자계산기 소리 들리는 강의실이 없어. 그만큼 풀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산 문제가 우리가 8문제 내외인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32문제 합치면 40문제인데 계산 문제 강의를 해도 요거 나오면 우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9월달 가면은 이런 유형 나오면은 답이 몇 번은 얘기해줘. 작년도 강연 때 있어.
이런 형태 나오면 답은 5번 했는데 작년 시험도 5번이 답이었어. 왜냐? 출제 포인트를 아니까 우리는. 근데 문제는 여기잖아.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4번. 네? 안 풀고 맞읍시다. 아니 8문제, 4문제 맞으면 합격이잖아.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8문제를 전부 한 번은 찍어. 고민하지 말고. 한 번은 찍는데 얼마? 5초. 근데 풀어서 10분 걸려서 4문제 맞나? 안 풀고 8문제 맞나?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문제는요, 안 풀고 맞는 게 중요하다. 민법이 좀, 여러분 지문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배분을 좀,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돼. 1차 시험은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 배분이 난이도. 그래서 박스가 나오거든요. 우리 얘기를 해준데 이 박스 문제가 15개가 나와요. 평균. 근데 여기 20개 나오면 시험 문제 어려워요. 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박스 문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데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시간이 여러분이 부족해.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난이도는 어떻게 돼요?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이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온다. 개론은 계산 문제 풀지 않으면 시간 여유가 많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원래 전략을 잘 구사할 때 뭐를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민법. 개론은요, 공부 대충 해도 60 나와요. 네? 계산 문제 포기해도 60 나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 공부해서 다르지.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문제 지금 풀 때 중간 넘어가는 건 원래 시험 관계 없습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건 안 풀어도 돼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출제위원들이요, 포인트가 있어요. 출제 내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안 푼 건 원래는 그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가 또 출제를 또 할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뭐죠? 완전 탄력적이면 수, 평성. 그러니까 빨리 이제 포인트를 막 그리면 되지. 뭐 완전 탄력적 수평선인데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자, 이런 형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뭐다? 증가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작년에 1번 지문 뭐라고 출제한사요? 작년에 1번 지문 지금 공급이 증가하면인데 이걸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 1번 지문을 공급이 아니라 뭐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그게 지문이 작년 시험 정답이었어. 말을 공급을, 이분이 출제위원이 공급을 수요로 바꾼 거지. 단순히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수평선, 수직선 할 때 좀 주의를 많이 해두시고. 자, 2번에 보시면은 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아까 있죠.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뭔다? 증가한다. 2번 정답이고요. 2번이 정답이고. 자, 3, 4, 5번 갑니다. 3, 4, 5번 보면요. 완전 비탄력적은 뭐다? 수직선. 수요량이 고정됐잖아요. 자, 그럼 여기 최초에 지금 균형이 지금 주어졌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가격은 뭐다? 아, 수요가 아니지. 공급이죠, 공급.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자, 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가격은 하락.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증가하는 가격은 하락. 그래서 이 지문 그 3, 4, 5번이 요거거든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3, 4, 5번은 거의 맞는 지문이 없어요. 2번이 정답.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 수직선, 수평선이 예외인데 이런 지문이 본 시험에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원래 시험에 요거 출제, 정답은 여기서 많이 묻습니다. 원래 시험, 요게 중요해요. 요거, 그림 잘 보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 원래 여기서 정답 지문을 출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요걸 좀 주의해서 많이 보도록 합니다. 원래 시험에.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요, 출제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여러분이 잘 헷갈리는가 봐요.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자, 경기 변동, 거미지 변론에서 또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 26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경기 변동 출제했고요. 또 우리 8회, 9회는 거미지 변론 또 출제했는데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경기 변동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고, 특히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이런 것을 경기 변동에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80번 문제로 갑니다. 우선 79번, 80번 비슷한데, 자, 틀린 걸 묻습니다. 80번.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맞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뒤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라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에 투기적 요소가 개입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우리가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건축량의 생산 없이 단지 가격만 오른다. 그래서 경기 좋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맞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뭐죠? 건축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서울특별시는 10만 가구 정도가 줄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가격은 많이 오르죠. 그럼 경기 좋다 말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는 가격 하나만 보면 안 돼.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밑줄, 이걸 뭐라고 하죠? 후행이라고 하죠. 후행하는 경향 또는 후순환적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은 뭐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각 부문별 특수순환에 있어서 가중의 동그라미, 우리 개론에 산술 나오면 안 돼. 가중치를 주어서 평균 구하는 건데, 개론에 산술 나오면 안 됩니다. 가중, 항상.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가중입니다. 자,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타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크게 동그라미. 요 크게가 정답 3번 물었거든요. 20회, 26회, 29회 정답 지금 크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뭐죠? 부동산 경기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오래 걸리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안정시장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면 틀려요.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에 의해 나타나는 시장은 아니다. 예? 그래서 순환 국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정시장은. 5번 정답. 틀린 건 5번. 자, 8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 과열의 동그라미. 자, 지금 우리 과열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됐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님께서 국회에서 연설하되 수요를 줄이든지
공급을 뭐? 늘려.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뭐? 수요 줄이기 위해서 뭐? 지금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세금? 중과세.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보면 1번에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을 하면은 수요가 억제되죠? 그러면 맞아요? 맞잖아요. 기획은 맞아요. 니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은 오르니까 안 돼.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어. 디귿 이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한다. 지금 몇 년이죠? 예? 5년에서 10년 확대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억제가 되지. 예? 억제가 되니까 이것도 우리는 관련이 있고. 네 번째, 주택 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 폐지하면 안 돼. 재당첨 폐지하면 안 되죠. 그럼 뭐 계속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가 증가해서 안 돼요. 네 번째는 틀린 질문. 자, 다섯 번째, 담보 인정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축소하면 이전보다 대출금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수요가 뭐가 돼요? 억제가 돼요. 자, 요거죠. 지금 우리 아까 보니까 기역과 마지막은 지금 기역과 아까 몇 번째? 디귿? 디귿 다 요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수요 억제 정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거 눈에 보이잖아요. 억제는 바로 단계 바로 눈에 보이고 공급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까 있잖아.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돼?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최소 몇 년? 7년. 빠르게 하면 5년인데 7년 걸려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지가 않지, 공급 확대. 공급 확대는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공급을 연간 얼마씩 더 늘려준다. 이렇게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린 요거 공급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 오더라고요. 야, 갑자기 뭐 한데, 우리나라는요,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예? 지금 서울특별시의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하고 있죠. 도시계획심의에서 하는데, 예? 어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용적률을 인상하고 개발 제한구역 푼다. 대단한 국가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마디 푸는 국가가 어딨어. 내가 이런 국가 처음 봤어. 개발 제한구역 푸는 거. 개발적 그걸 한번 푸는 거 아니에요. 왜 한번 풀면요, 나중에 규제를 풀면은 다음에 규제를 못 해요. 뭔지 아세요? 규제를 풀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항상. 광명 1순위로 풀 거 아니에요. 서울도 풀겠지만 광명 1순위예요. 광명 푼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광명, 시흥 1순위라고 하는데 광명 1순위 서울 제일 갖고 왔어요. 하남하고. 개발 제한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시흥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빨리 풀 것 같은데 하여튼 제일 1순위 하남, 광명. 합격 빨리 하십시오. 자, 여러분 83번 문제로 갑니다. 여기서는 또 출제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경기 변동에서는요. 출제위원들은 요걸 묻거든요. 항상. 이게 순환적인 경기 변동에서 여기는 뭐죠? 회복.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해당하는 상량. 정점을 넘어온 뭐죠? 후퇴.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하향. 이렇게 네 가지 순환 국면으로 볼 때 문제는 여기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이걸 벌써 정답을 많이 묻는데 6번 출제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1번 보면은, 자, 83번 1번 갑니다.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 여기죠? 하향은 과거 요겁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보면 어디 있다? 위에 있으니까 뭐다? 상한선. 상한선, 이게 포인트예요. 상한선이고, 여기는 뭐다?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어떻게 돼? 거래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 활동에서 뭐가 중점을 둔다?
수에 중점을 두는 형사.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이게 1번 지문. 자, 2번 방학 동안 대학가 원룸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3번 상량시장에서는 여기죠. 상량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에서 뭐 중점? 매도에 중점을 두는 형상. 그래서 매도자가 뭐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게 3번 설명. 4번 후퇴 시장은 어디로 간다? 후퇴는 매도자에서 뭘로 간다? 매수자.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간다. 4번 정답. 하여튼 이런 거 좀 주의를 해 두시고 5번 예기치 못한 사태,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에 비하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이러한 있죠.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자기적인 경기 변동.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 보면 중국에 비가 많이 왔죠. 많이 와서 뭐 이재민이 벌써 엄청나게 늘었죠. 왜? 강물이 범람을 하니까 뭐 지대 낮은 주택이 다 잠기잖아요. 그런 게 예기치 못한 사태. 그런 건 다 무슨 변동? 무자기적 변동. 그러면 건축물이 파괴되니까 일시적으로 건축 경기가 어떻게 돼요? 복구하기 위해서 호황일 수 있죠. 이런 게 무슨 변동? 무자기적 변동. 자, 80 거기 보시면은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 측정 지표. 여러분 시험 문제 측정 지표가 나오면요. 29에도 나왔고 26에도 나왔는데 이건 답이 아니야. 측정 지표는 답을 안 물어요.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인 부동산 가격, 실물 변수인 뭐 건축량, 주택 거래량 이런 것은요. 정답을 안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이건 정답이 아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2번 상량시장. 요게 여러분 정답 한 3번 물었거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여러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뭐다? 하한선. 하한선 있죠. 요거 계속 출제합니다. 하한선. 자, 부동산 경기는 상량시장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후퇴. 그 다음에 하향. 그 다음에 뭐? 회복. 순서가 틀렸네요. 3번 정답.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은 어느 시장? 상량과 회복 시장. 부동산 투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 무슨 시장? 지가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무슨 시장? 회복 시장의 국면. 자, 8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런 국면 등의 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2번 후퇴 국면 하향 요거죠. 후퇴, 하향은 뭐가 중시? 둘 다 매수자가 중시돼요. 그리고 자, 후퇴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에 비슷하면 뭐?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뭐다? 상한선.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은 상한 맞죠? 3번 하향 국면은 뭐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보면 위에 있으니까 뭐? 상한선. 상한 맞고 자 4번 5번은 뭐가 중시? 요거 4번 5번 상량 회복은 뭐? 매도자가 중시되고 4번에 회복은 뭐죠? 회복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바닥에 있으면 뭐다? 하한선. 이게 4번. 5번은 상량 국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뭐 밑에 있으니까 뭐다? 하한. 상한이 아니에요. 밑에 맨 끝에 상한이 아니라 뭐다? 하한선. 그래서 5번 정답.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이게 계속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경매를 나오던.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경매 물건 나올 때 감정평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감정평가 하는 시점이 뭐예요? 여러분, 감정평가 받아서 경매, 신문 공고에서 경매 나올 때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경기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 시점을 잘 봐야 돼. 언제 평가했느냐? 경기가 오를 때 평가했느냐? 내릴 때 평가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 항상 그 신문 보면 뭐예요? 그걸 봐야지.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 기준 시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언제 평가느냐? 가격이 오를 때 평가느냐? 내릴 때 평가느냐? 그럼 내릴 때 평가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낙찰. 싸게 평가됐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서 실제 거래 가격 확인해야지. 실거래 가격. 그러면 싸다 하면 낙찰 받아야지. 뭐든지 첫 번째 낙찰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낙찰은 더 비싸. 눈치고. 그래서 요즘에 그걸 묻더라고요. 뭐 가서 가격이 비싼가 싼가 그걸 묻는데 우리는 확인하라 했거든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몇 년도 언제 평가인가 한번 보시라 하는데 그런 건 안 보는가 봐. 전화 오면요, 여기 비쌉니까 쌉니까? 요거부터 물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응? 현장 가져다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기준 시점이 뭐냐? 평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경기가 아까 있잖아요. 언제 평가했느냐. 그래서 요걸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라고.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주의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거기 넘어가서 190페이지로 갑니다. 90페이지. 90번.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자, 예기치 못한 사태에 떴어. 그럼 요거는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입니다. 1번 틀렸고요. 1번 정답이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죠? 경기가 상승, 하강.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맞는 질문. 3번.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은 경기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죠. 맞는 지문이고. 4번.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가 되면은 공실률이 뭐한다? 여기서 증가하지. 증가에 따라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맞고. 자,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을 멈추고 뭐들? 상승을 우리가 시작하는 국면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 상승 국면이 될 수 있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요거죠. 하향 시장인 경우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뭐다? 상한선이 포인트. 2번 상향 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가 중시?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3번 중개 물건 의뢰 접수와 관련해서 안정기의 국면은 어떤 국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이때는 매수, 매입 의뢰, 매각 의뢰 둘 다 중요하다. 네 번째, 수요 증가엔 공급 부족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예요. 공급 부족하면요, 여러분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가 없어. 그러면 누가 있어야 거래되죠?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중시해야 돼? 매도자. 맨 끝에 매수자가 아니라 누구? 매도자. 4번 정답.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의 변동, 진폭은 뭐다? 크다, 작다? 크다. 큰 동그라미. 여기 시험 문제 5번 질문 자주 나오거든요. 좀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시험에 나오면요, 순환적 경기 변동,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특히 어디서? 상향 시장에서 많이 물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밑에 있죠? 하한선. 정답 벌써 3번 물었고요. 6번 출제했어, 그 질문. 그만큼 많이 출제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서, 자, 경기 변동에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거미집 이론에서 출제할 수 있는데, 거미집 이론은 출제하는 것은요, 해화동에 있는 교수들은 거미집 이론 출제하고요. 예? 저 7호선 가는 곳에 있는 분들은 뭐를? 경기변동을 출제합니다. 뭔지 아시죠? 출제 교수에 따라 달라. 그래서 누가 출제원 들어가냐에 따라서 출제 문제가 달라져요. 학파가 다르거든요. 예? 건국대 학파. 예? 예, 건국대 학파는 일본 학파고요. 예? 한성대는 미국 학파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시험 출제 포인트들이. 그래서 누가 들어있는지 거미집으로 나오면은, 아, 한성대 교수분 그쪽 라인이 들어갔고, 경기병 나오면 어디? 건국대 라인의 출제위원이다. 건국대는 거미집은 강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누가 하냐. 거미집을 7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29회 나왔거든요. 27회, 25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왠지 아시죠? 예? 예? 하여튼 올해 거미지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출제할 때 보면요, 요즘 어렵게 내서 거기 92번 문제, 93번 문제 보면 이 기울기 묻는 문제, 요걸 많이 냈대요, 요즘에. 그래서 기울기도 있고 탄력성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잠시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